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또 제가 최근에 다뤘던 리플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리플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한동안 업비트 기준으로 개당 7월 21일 기준으로 거의 5,000원까지 올랐던 리플이 7월 23일 엊그저께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10% 이상 떨어지면서 현재 4,000원 후반대까지 갔다가 4,200원, 4,300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왜 떨어졌는지,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점들을 지켜봐야 될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규제 불확실성이 재부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락 직전에 미 증권거래위원회, 지금 리플과 소송을 하고 있는 SEC가 비트와이즈라는 곳에 크립토 인덱스 펀드의 ETF 전환 승인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승인이 기대되던 사안이었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지연되면서 시장 전반에 이 리플에 대한 XRP에 대한 규제에 대한 혼란과 우려가 커지면서 이제 XRP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이제 팔 사람들이 팔면서 가격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원래 이 ETF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XRP까지 들어가기로 돼 있었는데 이게 보류가 되면서 XRP에 대한 이런 규제적인 불확실성이 재부상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규모 물량 이동까지 있었는데 블록체인 조사 결과에 의하면 7월 17일경에 리플의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센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갑에서 5천만 XRP, 이게 한 우리나라 돈으로 2천억이 넘는 돈이라고 해요. 이게 여러 거래소 지갑으로 분산돼서 이체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이 창립자가 보유 지분 XRP를 매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퍼지면서 시장에 또 부담이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기간 동안 업비트 거래에서 한국에서만 7,500만 개 이상의 XRP가 급매도가 나오면서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기술적 차익 실현이나 급하게 오른 것에 대한 일시적인 조정일 수도 있죠. 최근 몇 주간 일주일 새 50% 이상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까지 이제 달러 기준으로는 3불 65센트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팔 사람들은 수익 실현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 리플만 떨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알트코인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리플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하고 알트코인 시가총액이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 현상도 같이 맞물리면서 XRP가 떨어지게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XRP의 본질인 네트워크 자체 문제나 프로젝트 상에서의 본질적인 문제는 없었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블록체인에 이상이 있거나 또는 XRP 레저에 기술적인 결함이 있어서 떨어진 게 아니라 일시적인 뉴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았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펀더멘탈 훼손이 아니라 일시적인 조정이다, 딥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조정 과정이다라고 사람들은 보고 있고, 이제 다시 상승 추세가 어느 정도의 이 조정을 거친 후에 이어질 거다라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온체인이나 프로젝트 자체에 문제가 없었고 거시적인 또는 규제적인 환경 요인 때문에 떨어진 게 요인이 크기 때문에 XRP의 내재 가치 훼손이나 네트워크 리스크 증가와는 무관하다. 즉 일시적인 조정이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제도권으로 편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라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SEC와 이 XRP가 이 소송 사건에 휘말렸었는데 이게 언제 끝나느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8월 15일에 항소법원에 제출 예정인 상태 보고서가 나온다고 합니다. 스테이터스 리포트. 이게 아마 나와야 SEC가 공식적으로 항소를 철회하는지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한 3주 정도 남았죠. 이때가 또 하나의 XRP 가격의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때 예상대로 철회가 된다면 올라갈 수도 있고 또는 뉴스에 팔 수도 있죠. 또는 항소 철회를 안 하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이번 가격 하락은 XRP 자체의 펀더멘털, 근본적인 가치 훼손이 아니라 단기 과열을 해소한 후에 더욱 건강한 상승을 준비하는 국면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른 암호화폐, 알트코인들과도 비교를 잠깐 좀 해보면 많은 분들이 다른 코인들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일단 비트코인을 보면 대장주죠. 시가총액 1위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적고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이제 수비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알트코인 조정 시에는 비트코인으로 돈이 또 유입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단기 보수적인 전략으로는 제일 좋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트코인 가져가시는 분들도 비트코인을 같이 가져가시는 거를 생각해 보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리플 같은 경우는 최근 급등 후 조정으로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죠. 그래서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리플이 10% 넘게 떨어진 거를 바이 더 딥, 이제 저가 매수 기회로 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조금 보수적으로 본다면은 조금 더 지켜보다가 추세 전환이 일어나면은 다시 상승세가 보이면 그때 들어가는 것도 좋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도 살펴볼게요. 이더리움은 이제 비트코인 다음으로 가는 알트코인의 대장인데 단기 흐름은 비트코인과 비슷한데
변동폭은 더 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더리움은 정고점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으면서도 뭐 XRP나 솔라나 같은 조금 더 작은 알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이 어떻게 보면 한 중간 정도, 미드필더 정도 포지션으로 가져가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반기에 이더리움도 상승했지만 여전히 2021년 최고치인 5,000불, 4,000불 후반대까지 근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중립적으로 나는 공격적이지도 않고 수비수적이지도 않다. 그러면 이더리움을 선택하는 것도 이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중간 정도의 리스크로 중간 정도의 수익을 취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솔라나도 잠깐 보면은, 솔라나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최근 몇 주간의 강한 랠리를 보여줬죠. 30% 이상 급등을 했고 180불 선을 회복을 했는데,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처럼 아직 2025년 초 고점이었던 295불, 역사적 고점인데 이걸 아직 회복을 못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알트코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솔라나는 제가 이제 처음 언급드리는데 어떤 점이 다른 애들과 다르냐 보면은 빠르고 저렴하게 범용적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디파이나 NF 등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범용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고 있고, 리플 같은 경우는 글로벌 송금에 특화되어 있고 브릿지 통화 역할, 이제 이 환전을 할 때 중간 역할을 잘 한다라는 점에서 조금 다른데, 한 줄로 평가를 해보면 솔라나는 빠르고 저렴한 범용 블록체인 플랫폼, 이더리움은 가장 널리 쓰이는 스마트 컨트랙, 계약 기반의 생태계, 리플은 금융기관용 초고속 송금 네트워크다. 조금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주로 쓰는 주체들도 조금씩 다르죠. 어쨌거나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처럼 아직 정고점 회복을 못했고, 이제 시가총액 면에서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테더, BNB 다음으로 6위이기 때문에 이제 리플이 너무 올라서 지금 조정받는 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솔라나에서 기회를 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비트나 이더리움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리플보다 더 투기적일 수 있다는 점은 염두를 하고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 보수적인 투자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일단은 안전하게 원금 보존을 최우선으로 하시는 분들은 변동성이 큰 암호 자산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시가총액 상위에 검증된 자산 위주로 접근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아마 비트코인 위주로 하시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싶어요. 가장 오랜 기간 테스트가 됐고 글로벌 기관들의 수용도도 높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암호화폐를 보수적인 투자자가 한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제일 좋을 것 같고, 이제 이더리움까지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총 2위이자 스마트 컨트랙 표준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비트 위주로 플러스로 이제 이더리움 조금 요 정도로 이제 아마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중립적, 나는 한 중간 정도, 미드필더 정도 포지션을 좋아한다. 그러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한 축으로 가져가면서 알트코인 중에서도 조금 센 XRP나 솔라나를 반반 가져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이 원금 다 잃어도 돼. 높은 수익률이 목표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보다는 XRP나 솔라나 같은 조금 더 작은 알트코인 쪽 비중을 넓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언제 어떻게 투자할까 여쭤보시는데 그 답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나이나 리스크를 어디까지 질 수 있는가, 최대 손실률은 몇 프로까지 할 수 있는가, 내가 투자하는 돈은 여유자금인가, 대출인가,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검토해 보면은 나는 어떤 투자자이다 라는 게 나오거든요. 보수적인지 중간인지 공격적인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짜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보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는 그래서 지금 사도 될까요? 일 것 같은데요. 그 답 역시 이제 여러분들이 리플에 대해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가 일단 기준이 돼야겠죠. 신뢰가 없다 그러면 안 사는 게 맞는 거고, 신뢰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차트를 봤을 때는 한 3불 정도가 지지선으로 보입니다. 요건 이제 기술적 분석을 맹신하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어느 정도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좋은데, 이거를 버틴다면은 우리가 바이 더 딥,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고, 이것마저 뚫린다면은 좀 더 지켜보고 다음 지지선을 보는 게 낫겠죠. 다음 지지선은 한 2불 중반 정도가 될 것 같아요. 2불 50센트 정도. 근데 이거는 조금 공격적으로 보실 분들이고, 나는 중간이거나 보수적이다. 그러면 다시 상승 추세가 확인된 후에 들어가는 게 더 안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나 자산에 대해 똑바로 알고 나의 매매 철학이 제대로 서 있다면은 사실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했다면 또 실패해서 배우고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면 되겠죠. 그래서 사야 돼요? 언제 살까요? 물어보시기 전에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부를 쌓아가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플이 많이 하락했는데 왜 떨어졌고, 각 성향마다 암호화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면 좋을지,
또 이거를 기회로 볼지 또는 위기로 볼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